안녕하세요. 미인봉가 인천점 박지연입니다. 지금 이 여성 고객분 50견이 있는 여성 고객분인데, 이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좌우 높이가 많이, 어깨 높이도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견정의 상태가 왼쪽은 그래도 정상적인데 오른쪽이 많이 몸통에 붙어 있죠. 안으로 박혀 있듯이. 이게 빠져나와야지만이 50견이 지금 완벽하게 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등에서 앞에 흉근에서들 그리고 팔에서도 많이 잡아봤는데 이게 진짜 빠져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처음 영상보다는 많이 빠져나온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복부를 풀었을 때 이 어깨가 얼마큼 빠져나오는지 그거를 중점을 두고 복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청고를 지금 자가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복압이 찬 상태에서, 요런 상태에서 어떻게 복부 마사지를 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청고를 열심히 지금 풀어서 먼저 복압을 뺀 다음에 복부 마사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고객분이 열심히 지금 청고를 비비고 있는데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장골릉에 보면은 요방형근이 이 척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곡돌기에 이렇게 요추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가 두툼하고 여기 단단하게 잘 안 풀리는 게 요방형근이거든요. 그거를 풀려고 애를 써도 이게 잘 안 풀리고, 여기가 단축이 되면 허리가 짧아져 있어요. 그런 분일수록 어떻게 돼요? 엉덩이가 옆으로, 엉덩이가 옆구리에 붙은 것처럼 이렇게 허리가 짧아지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옆구리 쪽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동작을 했을 때 이렇게 청골뿐만이 아니라 장골눈까지 이거를 계속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땅콩볼을 여기 꼬리뼈 말단에다가 두기도 하고, 이렇게 점점 위로 올려가서 이 장골 벽 있잖아요. 이 벽에도 다 비벼지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렇게 하면 이 요방형근이 늘어나면서 허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허리가 길어지는 거지. 길어지면 어때? 이 복압이 조금 배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열심히 해보시고, 아까보다는 지금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거든요. 너무 복압이 많이 차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좀 하고 복부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상태에서는 들어가 봐야 서로 힘겨루기,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끙끙거리다가 많은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한 100번만 하고 들어갈게요. 지금부터 100번이에요. 하나, 둘. 자, 이거 하실 때도, 자, 아까 제가 자가 영상 올려드릴 건데, 자, 이렇게 다리를 교차하세요. 교차해서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올려서 여기에서 배에까지 다 올렸으면, 이때 다리를 최대한 서해부를 이렇게 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상태로 내릴 때 허벅지가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쭉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해서. 네. 자, 이렇게 계속 한 100번 정도 하다 보면 그 다음날 내 엉덩이를 만졌을 때 되게 빵빵하게 올라와 있는 엉덩이 힙업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가 많이 슬림해져 있을 거예요. 꼭 굳이 복부 마사지를 안 해도.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복근 운동하고 같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가 좀 윗몸 일으키기 한 것처럼 아랫배가 많이 좀 당길 수도 있거든요. 운동까지 같이 겸하는 동작입니다. 자, 이렇게 꼬리뼈 말단을 제가 만져보니까 지금 아까 유착되어 있던 게 많이 여유가 부드러워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물렁뼈가 느껴져요. 그전에는 물렁뼈 골막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지금 골막이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본인도 느끼시죠? 네, 하면서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죠? 아까는 뻣뻣하고 하면서 요령도 생겼어요. 자, 보세요. 복압이 이렇게 빠졌잖아. 자, 그렇게 했더니 배에 아까 그렇게 단단했던 게,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손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복압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자, 이제 그만하시고 제가 체교로 복부를 풀고 나서 중간에 제가 한번 더 시킬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복압이 빨리 빠지거든요. 아니, 그거는 둬야 돼요. 자, 이렇게 이분이 지금 오른쪽에 오십견이 온 상태니까 오른쪽부터 우리가 복행근, 내복사근, 외복사근이 겹쳐져 있는 이분은 지금 다른 고객분들보다 훨씬 더 그 청골 비비는 동작을 더 많이 시켰는데도 유난히 배가 많이 딱딱한 정도가 압이 많이 딱딱한 분이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장요근 장골 그게 그 옆으로 사이부 쪽으로 쭉 그게 이렇게 보면은 장요근이 많이 유착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복사근들이 많이 다 떨어져 줘야지만이 흉곽에 그 갈비뼈에 횡격막 호흡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직근까지 쭉 한번 이런 식으로. 아직 속근은 복압이 많이 빠지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속근이 빠져주지 않는 상태거든요. 속에 굳어져 있는 것이 만져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단단함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10분 정도 가볍게 전체적으로 복부 마사지를 흔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과정 중에도 지금 그 땅콩볼은 지금 청골에서 계속 제가 흔들면서 비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사지를 함으로써 더 복압이 계속 빠져주겠죠. 그러고 나서 10분 정도 복부 마사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아까 그 동작을 한 100번 정도 하고 나서 하면 그 안에 심층으로 굳어져 있는 것들이, 단단한 것들이 만져질 것 같네요. 자, 지금 복부 마사지를 간단하게 한 10분, 15분 정도 하고 나서 지금 다시 지금 이 동작을 시키는데 어때요? 아까보다 지금 다리가 많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서해부가 많이 열려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어떠세요? 네, 훨씬 부드럽고요. 지금 다시 할 때는 어딘가 좀 툭툭 소리가 나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뚝뚝 인지는 소리가 난다는 거죠? 네. 우두둑 비벼지는 소리예요, 그게. 네, 근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꼬리뼈에서 나는데 본인한테는 같은 뼈이기 때문에 네. 본인 귀에는 들려요. 네, 들리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우두둑 비벼지는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벼지는 소리가 안 나는 분이 좀 심각하죠. 이분이 꼬리뼈를 예전에 과거에 좀 다치셔가지고 좀 꼬리뼈 쪽이 더 문제가 있는 분이라서 그러신 것 같네요. 그래서 복부 마사지를 하고 났더니 하고 다시 이 동작을 시키니까 지금 우두둑 그 청골이나 그 장골이 이게 그 볼에 의해서 비벼지는 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 한 50회만 하시고, 지금 아주 아직도 깊숙이 만져지지 않는 상태니까 좀 열심히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복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운동하는 동안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배꼽입니다. 배꼽이고 여기 배꼽에 사선으로 붙어 있는 게 정거근이잖아요. 사선으로 정거근하고 복직근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흉근하고도 우리가 횡격막이라고 하는 그 부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대흉근으로 덮여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복부 마사지를, 다양한 분들을 복부 마사지를 고객분들을 해보시면 흉근들이 굳어있는 분들은 여기 늑골의 말단이 있잖아요. 갈비뼈의 말단이 잘 안 드러나요. 이렇게 쑥 떨어지거든요. 이게 뼈에서 이 복부의 근육이 쑥 배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쑥 안으로 말려 있는 제 손이 이 안으로 뼈의 안쪽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비비듯이 그 안쪽에도 다 만져지는데, 이분은 대흉근에 문제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오른팔에 문제가 있잖아요. 오십견이 있기 때문에 앞에 흉근들의 문제가 있어서 이 배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횡격막에서 배가 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여기는 금방 쑥 떨어지는데 이 하체 부종이라든지 하체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허벅지의 문제나 종아리에 부종들이 있는 분들은 이 하체 그 장골극 있잖아요. 장골극 있는 데랑 여기 치골 결합부 있죠. 여기 복직근 거기 부분이 되게 단단하게 또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복부 마사지를 할 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유형은 양쪽이 다 안 떨어집니다. 양쪽이 다 안 떨어져요.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지금 운동을 50회 정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부 마사지를 이렇게 꼼꼼하게, 어차피 이분은 오늘 한 번에 복부가 절대적으로 개선되지는 여지는 없는 분 같네요. 그래서 어차피 복부 마사지를 또 여러 번에 걸쳐서 하게 될 건데, 처음에 이 고객분이 오셨을 때 단지 팔이 그 정도 가동 범위가 많이 안 나오는 거 치고는 다른 분들은 더 심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오십견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미 시술을 하신 분들도 있었고, 시술을 해서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발병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진짜 이 고객분보다 훨씬 더 가동 범위가 전혀 안 나오는 분들도 여러 분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 고객분이 오셨을 때 가동 범위가 그렇게 심하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머리가 뭐 잠깐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서라도 머리를 묶을 정도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제가 실수한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 그 50견만 저는 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를 살피지 않았다는 게 제 실수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만약에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이미 발병을 하신 분들이 오셨을 때는 그것들을 전신의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놓쳤거든요. 그래서 그 50견 팔 안 돌아가는 거는 몇 군데 근육, 그래 삼각근만 열심히 풀어주면 아마 금방 돌아갈 거야. 제가 이렇게 가볍게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게 놓친 게 그 부분이거든요. 너무 자만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되게 효과가 전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효과가 드러나지 않아서 되게 힘들게 관리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면서 이렇게 전신을 이제야 살펴보니 정말 그 팔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진짜 무릎서부터 유착이 하체서부터 머리 두피도 많이 딱딱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신의 유착의 문제로 인해서 드러나는 곳은 당장에 드러나는 곳은 50견 쪽 어깨 가동 범위이지만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가 절실히 드러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팔만 가지고 계속 힘들게 했을 때는 서로 힘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프지. 당연히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걸 억지로 제가 그 가동 범위가 나오게끔 하려고 하니 얼마나 받으실 때 아팠겠어요. 참고 힘들게 하셨고, 저도 그거를 빠른 단시간 내에 효과를 가동 범위가 나오게 하는 거기만 포커스를 맞춰 놓으니 저 또한 힘들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딱 내려놓고 이분의 전체에 유착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겠다라는 판단 하에, 그래서 이제는 복부도 등도 계속 돌아가면서 전신을 지금 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저처럼 이런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발병이 있는 분들이 그전에는 내가 쉽게 그 50견 그런 분 내가 쉽게 한두 명 했어, 몇 회 안 했는데 금방 가동범위 나와가지고 금방, 이런 경험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절대 같은 유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전체를 잘 살펴서 관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배를 이제 주열 관리로 들어갈 건데요. 주열기를 그래도 조금 열을 집어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진짜 많이
드러나지 않는, 잘 안 뜯어지는 유형입니다. 지금 온도는 50도고요. 지금 현재 온도가 42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뜨거우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알게 된 주얼 관리의 이 크림하고 이 주얼기의 어떤 효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건데요. 어떤 분은 되게 새카맣게 해도 새카맣게 나오고, 어떤 분은 새카맣지 않고 이렇게 크림 색깔이 전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새까만 게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피부는 뭐예요? 이 모공을 통해서 피부에 땀구멍, 피부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배설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얼굴은 유난히 더 까맣죠. 똑같은 부위를 해도 얼굴은 유난히 더 까맣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잖아. 얼굴을 막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일수록 더 까맣고, 그 다음에 까맣게 나오는 게 훨씬 배출이 잘 되는 분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고객분 중에 장 폐색처럼 장이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은 복부 마사지를 하고 그러고서는 복부도 주혈을 하고 그 다음에 얼굴도 목이랑 이런 데까지 주혈을 해봤는데 까매지지가 않는 거예요. 크림 색깔이 전혀 어느 부분이 전혀 까매지지 않아서 왜 그럴까, 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누구든 다 좀 까맣게 컬러로 표현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가 피부 표피가 호흡하고 배설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순환이 안 되는 분일수록 안 까맣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는 분일수록 안 까맣다는 거야. 새까맣게 되자마자 새까매. 저 같은 경우는 배를 이렇게 셀프로 해서 문지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배에 대놓고 이렇게 있어도 요렇게 까만 물이 이렇게 여기에 가운데에 모일 정도로 까만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독소가 많은가 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의 몸 상태랑 이 주열기를 적용해 봤을 때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까맣게 나오는 게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만큼 배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까만 게 안 좋아,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했을 때 유난히 되자마자 까매지는 분들은 그나마 건강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뻑뻑하면서 순환도 안 되면서 까맣게 안 나오고 크림 색깔이 별로 이렇게 계속 먹어 들어가기만 하는 것처럼 뻑뻑하신 분들일수록 순환이 안 되는 분들, 그리고 더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크림 색깔조차가 아예 변함이 없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순환이 안 되더라라는, 제가 여러 명을 이렇게 고객 관리를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꼼꼼하게 주얼로 이렇게 한 자리를 피부가 빨개질 정도로 이렇게 한 자리를 지그시 두고 계속 복부 마사지를 해보겠습니다. 주열로. 자, 보시다시피 지금 한 15분, 20분 정도 계속 이렇게 주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때요? 컬러감이 전혀 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죠. 안에서 뭔가 나와줘야지 되는데 지금 계속 뻑뻑해요. 이렇게 뻑뻑한 상태, 도자가 안 나갈 정도로 뻑뻑한 상태이니 이게 크림 색깔이 전혀 원 크림 색깔에서 큰 변화가 없이 까만색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림 색깔이 까맣지 않은 분일수록 순환이 안 돼서 뭔가 배설이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 이제 줄기는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수기로 저기 뭐지, 흉군들 가볍게, 대흉군, 소흉군 가볍게 해서 오늘은 영상은 마무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복부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부위는 못 들어갈 것 같네요. 이분의 몸 상태로 봤을 때는 이 복부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풀어지지 않으면 다른 부위 가서 해도 이런 분들은 거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복부 마사지를 통해서 몸이 이완이 될 때까지 복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여기 복갱근들이 아니 내복사근 외복사근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 주면 요렇게 손을 이 안으로 깊숙이 갈비뼈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안 떨어지는 상태. 그래도 아까보다는 빵빵했던 게 좀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이제 주열기 가지고 여기까지 싹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가슴 흉근들까지 싹 풀면 되는데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손으로 가볍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남자분들 이렇게 배가 압이 꽉 차 있는 분들 가슴 늑골들 이렇게 흉근들 만져보면 여기가 무슨 딱딱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엎드리고 등 관리 하려고 하면 어때요? 앞에 가슴팍이 아프다고 또 엎드려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남성분들도 있거든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복부 마사지를 먼저 하고 등 관리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흉근이 많이 굳어져 있는 고객분들 계시죠. 그러고서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여기 소흉근 있잖아요. 소흉근은 어때요? 이게 쇄골의 3분의 1 지점이니까 딱 지금 요 지점이네요. 요 브레지어 아니 메리아스에 있는 여기에 소흉근이 이렇게 있는데 소흉근은 우리가 잡기가 힘들잖아요. 마사지 하기가. 그래서 소흉근은 이렇게 팔을 접어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다 손을 집어넣고 요거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풀기에는 우리가 손가락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팔을 돌려서 왼손은 계속 꼬집듯이 그 굳어져 있는 딱딱해진 그 선을 계속 잡아주면서 그게 스스로 가동을 하는 동안에 풀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전삼각은 앞으로까지 뚫리거든요. 이분은 아직 안 뚫리고 있는데 그렇게 뚫리면 그 앞으로 계속 손을 이동하면서 이런 동작으로 앞에 소흉근은 잡아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을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원근, 소원근들이 이렇게 애가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엄청 지금 이 팔이 잘 안 올라가니까 제가 못 잡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게 한 손으로 잡고 흔들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손을 잡아주고 고객한테 흔들으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 팔은 50견이 있는 팔입니다. 제가 많이 아픈 팔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아주 철사처럼 단단하게 전기선처럼 단단하게 있는 걸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애가의 극천혈까지 딱 잡히거든요. 점점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후삼각근까지 잡히겠죠. 후삼각근하고 물려 있는 이렇게 다 잡으면 돼요. 잡아서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살짝씩만 돌리면 여기가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열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주열기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두근 이렇게 팔을 접어서 피면 여기가 딱 잡히는 게 이두근이잖아요. 알통 있는 그 이두근 잡아서 이렇게 돌려도 보고
안 그러면 그냥 세워져 있는 팔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뜯어주는 거죠. 이렇게. 팔에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앞에 여기가 테니스 엘보야, 골프 엘보야. 생각해. 응? 엘보? 응, 엘보. 여기가 테니스, 나는 이게 헷갈리더라고, 맨날. 이게, 여기가 테니스인가, 여기가 골프인지, 그게 헷갈려. 이해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엘보, 양쪽 엘보를 이렇게 주름 있는 데를 딱 잡고, 이렇게 팔을 흔들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많이 우리가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손을 이렇게 잡아 뽑듯이 손목을 잡고 잡아 뽑아서 고객한테 이걸 흔들으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이때 안 흔들리거든요.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요렇게 제 손목이 이렇게 왔다 갔다 잘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이런 동작이 으드득 해서 여기 관절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안 열리겠죠. 완전 뻣뻣해요.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마무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쪽 한번 해볼게요. 아니 거기 계세요. 이쪽은 아프지 않은 팔이니까 그래도 저쪽보다는 낫겠지. 이렇게 잡고, 자, 여기 소흉근 잡고 돌려요. 이쪽은 그냥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원래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저쪽은 팔이 아픈 팔이라서. 그래서 이동을 이렇게 전삼각근까지 딱 열리거든요. 같이 이어져 있는 부분까지 잡히니까 그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동을 해가면서 두께가 있는 부분까지 쭉. 그리고 내가 힘이 없다 그러면 이쪽 두 손 잡고 고객한테 흔들으라고 하세요. 가동 보면은 고객한테 내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를 다 잡고. 이때 잡을 때 너무 안간 힘을 쓸 필요 없어요. 이 비벼지는 것으로 다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 막 있는 힘껏 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비벼지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가볍게 잡아줘도 다 풀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부위방도 많이 옅어지겠죠. 밑으로 쭉 꺼지는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이렇게 꺼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팔을 번쩍 들게 해서 이쪽에 이제, 뒤쪽에 있는 애가 극천으로 애가 쪽으로 말려 있는 원근들 있잖아요. 뒤쪽 원근들 자 이렇게 짧게 이쪽으로 자 바깥쪽으로 너무 굳어 있는 분들은 조금 느슨하게 잡아주면 좋겠죠. 처음부터 세게 잡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아주 전삼각근, 후삼각근까지 다 잡히거든요. 이렇게 딱 애가를 꼬집듯이 잡으면 거기가 후삼각근하고 이렇게 접합 부위가 딱 잡혀요. 뒤에서 그 부분이 풀려야지만이 거북등이라든지 어깨 통증이 조금 개선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풀고 나서 근막 심층에 있는 근막이 유착된 거를 풀고 나서 주혈을 들어가면 훨씬 빠르게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접어서 이두근 아까 앞에서 여기 엘보들 양쪽 엘보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견종이 어깨 관절이 많이 말려 있는 분들 이렇게 빨래 하듯이 이렇게 양 손목을 잡고 한쪽은 손목을 잡고 여기를
이렇게 열어줘요. 관절을. 전삼각근까지 같이 이렇게 쭉쭉. 트래킹 되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해서 계속 팔이 빠지는 느낌이 나죠. 팔이 이제 쭉 늘어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통에서 팔을 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 손 수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저쪽은 제가 조금 더 섬세하게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이제 복부 마사지를 다 끝내고 지금 수기로 했는데, 처음에 앞에 영상 한번 돌려보시면 오른쪽 어깨가 조금 많이 나왔죠. 아까 왼쪽하고 오른쪽이 많이 비대칭인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많이 양쪽의 어깨가 많이 맞춰졌네요. 그만큼 우리가 복부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인몽과 인천점 박지안이었습니다.